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134주년 세계 노동자를 맞아 대구에서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없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 경제는 파탄인데도 국정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권 퇴진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 노동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이 인정받고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촉구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조장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오로지 부자관세, 민간기업 지원, 기업 살리기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서민 경제 등 국민의 삶은 파탄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성 없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노동경쟁 사회를 쟁취하자! 집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은 당초 한개 차로는 열어둔 채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주최 측과 마찰을 빚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경찰 제지에도 노동절 대구대회는 1시간여 만에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고 대구시 상격청사까지 걸어가려던 행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대회장 일대에 경력 1000여 명을 투입해 교통 통제를 하면서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경북대에 이어 영남대 의대도 임상 실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의대 1학년들은 무더기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내년에 대폭 늘어나는 신입생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로 기자입니다. 대구권 의대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복귀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임상 실습과 대면 수업도 시작했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기 휴학이나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1학년은 휴학 자체가 안 돼서 유급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특성상 한 학기가 아닌 1년 휴학 또는 유급이어서 내년에 돌아와도 문제입니다. 120명에다가 현재 학생들이 한 80명 가까이 되죠. 진료 안 되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의대 1학년생들이 집단 유급할 경우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업이 될 수 있는 대로 아마 커트를 해야 되겠나. 그런 상황을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학마다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두세 차례씩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를 두고 현실적인 정책과 답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파국을 향한 시계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 중소기업 기술마켓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사고 팔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기관과 기업의 상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가 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장비와 인력 3명으로 보수 공사를 마치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곳에 포트홀이 생겨야 도로를 막고 집중 보수 공사가 가능합니다.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대규모 장비와 인력 20여 명이 동원돼 며칠이 걸리는데 이 업체는 팽창제를 이용한 특허 공법을 통해 소규모 포트홀 공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면 어느 누구든 즉시 투입이 돼서 보수가 가능하고 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 보수가 가능합니다.
인력이 접근할 수 없는 30m 넘는 교량을 드론 2대가 관찰합니다. 교량에 균열 등이 생겨 보수가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으로 드론 작업하던 방식을 이 업체는 자율주행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시간과 인력을 줄였습니다. GPS 음영 지역을 포함해서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교량의 하부의 균열이라든지 혹은 백태, 박리 같은 이런 점검 요소들을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두 업체 모두 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된 중소업체 수는 전국 1,500여 개. 저희 기술마켓은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이 6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구매하는 성과를 이루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기업들이 등록된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해외 진출, 인력 분과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목말라 하는 공공기관과 신기술을 알리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잇는 기술마켓이 공공기관과 기업의 상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주차장이 부족한 포항역에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 외곽에 위치한 포항역을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게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박성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인근에 시청이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포항역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가기 힘든 건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가용을 타면 10분. 하지만 지도 앱이 알려주는 최적 경로로 가도 버스는 4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삥 돌아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버스는 좀 많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포항역이 있는 북구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버스 타면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버스 타려고 하면? 버스 타면은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갈아타야 되는데 1시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해도 직접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내 중앙상가 쪽에 있을 때는 버스가 많이 다녀서 편했는데 이쪽에는 버스 노선도 적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고 하시는 거는 많이는 못 봤어요, 저는. 시민들은 역과 시내 거점으로 가는 전용 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를 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차장 해소도 되고 시민도 편리하고 이 셔틀버스 잘 뺐으면 주차를 그렇게 안 가도 되고. 포항시처럼 기차역이 시 외곽에 있는 울산시의 경우 역에서 시내와 외곽의 거점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여러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포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KTX 수요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TX 역가하는 거는 재정 부담이 좀 되더라도 저희가 리무진 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땅한 부지도 없고 어림잡아 100억 이상 소요되는 주차장보다 급행 노선 신설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대안입니다. 포항시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형 버스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가 폐탄소 섬유 복합재를 재활용하고 제품화하는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를 열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14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탄소 복합재 재활용과 시제품 제작, 관련 기업 기술 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외동읍 9호 2 일반 산업단지 내 경주 2 모빌리티 연구단지입니다.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에 이어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선 14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폐탄소 섬유를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에 나섭니다. 열분해 방식을 이용해서 폐탄소 섬유 복합체에 탄소 섬유말을 회수를 해서 그거를 또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설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설비들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기업에선 연구센터 준공으로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했던 소재 부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장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주시는 리사이클링 센터 준공으로 미래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기업의 기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또 연구 인력 양성이라든가 다양하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에 연구소 2곳을 완공한 데 이어 오는 12월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 허브 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사가에서 1톤 화물차와 SUV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은 경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여성 위로 지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영천시 고경면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군복무 당시 장관을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도 양구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상관에게서 진술서 작성을 지시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과 수색, 사체 처리 등 모든 과정의 방역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야생 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하던 ASF 검사 대상에 수렵 장비와 사냥개 등을 추가하고 멧돼지 사체를 보관할 냉동 창고 구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태계 단절과 주민 불편 문제가 제기된 방역 울타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일부를 개방해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22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체별로 5월과 8월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올해 총 1,382억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지원 행사를 엽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만 14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매달 400명씩 추첨해서 5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다만 한 달에 2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확인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남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달 40명을 추첨해 5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5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정폭력 예방 공익 광고를 자체 제작해 방송하고 시내버스 승강장과 대형마트 등에 관련 카드 뉴스를 송출합니다. SNS 등 온라인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